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본 영상은 투자 공부와 정보 공유를 위한 개인적인 의견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투자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전공하거나 월가에서 일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람은 펀드 매니저도 아니었고 증권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용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공연하던 한 무용수가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자신의 책에서 주식으로 2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벌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라스 다바스입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차트를 보거나 기업 뉴스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195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다바스는 해외에서 공연하는 동안 신문에 실린 주가표를 확인하고 뉴욕의 증권사에 전보를 보내 주식을 사고 팔았습니다. 정보는 늦었고 주문도 불편했습니다. 그 결과 다바스는 시장의 소문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기 어려웠고 주가가 조금 움직일 때마다 충동적으로 매매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한 환경이 오히려 다바스가 소문보다 가격과 거래량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는 기업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보다 주가와 거래량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바스는 주가가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5만원 아래로는 잘 내려가지 않고 5만 5천원 위로는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한동안 5만원과 5만 5천원 사이를 반복해서 움직입니다. 다바스는 이 가격 범위를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후 유명해진 다바스 박스입니다. 하지만 다바스는 주가가 박스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가운데 어느 쪽이 이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박스의 윗부분을 넘어설 때 비로소 매수를 검토했습니다. 5만 5천원 부근에서 계속 막히던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그 가격을 넘어선다면 기존에 팔려고 했던 물량을 새로운 매수세가 받아냈다고 본 것입니다. 다바스는 박스 상단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걸어두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그 가격까지 올라와야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다바스는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주가가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을 샀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많이 오른 주식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무 비싼 것이 아닐까? 이제 떨어질 때가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다바스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평가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강하다고 확인해준 종목이라면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서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비싼 가격에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이 실제로 강하다는 증거가 나타난 뒤 매수를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싸 보이는 주식과 실제로 강한 주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절반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도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매수세가 계속된다면 새로운 상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바스는 자신의 생각으로 바닥을 맞추기보다 시장이 방향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스를 돌파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박스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다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패한 돌파입니다. 다바스는 이런 상황도 매수하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박스 상단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두는 동시에 자신의 판단이 틀릴 경우를 대비해 박스 하단 아래쪽에 손절 주문을 두었습니다. 모든 돌파가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틀렸을 때 나올 가격까지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가가 박스의 윗부분을 돌파했지만 결국 박스 하단까지 무너진다면 처음 예상했던 상승 흐름이 틀렸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손실이 더 커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정한 가격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는 손절을 자신의 판단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바스에게 손절은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라기보다 다음 기회를 위해 계좌를 지키는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항상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얼마를 잃느냐입니다. 한 종목에서 작은 손실을 보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큰 손실로 투자금의 절반을 잃으면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은 돈으로 100%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다바스는 매수보다 먼저 탈출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손실을 빨리 끊는 것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바스 투자법의 또 다른 핵심은 맞는 종목을 너무 빨리 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다바스도 조금만 수익이 발생하면 주식을 팔았습니다. 수익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팔고 나온 종목이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큰 수익은 자주 사고 파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종목을 충분히 오래 보유할 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가가 첫 번째 박스를 돌파한 뒤 더 높은 가격에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고 그 박스마저 다시 돌파한다면 다바스는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가가 더 높은 박스를 만들 때마다 손절 기준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은 계속 보유하되 추세가 실제로 무너지면 나오는 방식입니다. 그는 고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충분히 올랐다고 자신의 느낌으로 판단하기보다 시장이 상승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틀린 종목은 짧게 끝내고 맞는 종목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말로 들으면 간단하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손실이 발생한 종목은 오래 붙잡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은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실 종목에는 본전 심리가 생기고 수익 종목에는 지금까지 번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바스는 이런 감정을 미리 정한 매매 규칙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바스 투자법이 모든 시장에서 똑같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스 돌파 전략은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때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자금이 들어오고 성장주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그 이후에도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약하거나 뚜렷한 방향이 없는 구간에서는 박스 위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가짜 돌파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손절을 여러 번 했는데도 다음 돌파가 다시 실패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의 박스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바스가 큰 성과를 올렸다고 밝힌 시기 역시 미국 주식시장이 강했던 195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바스의 성공을 박스 하나만 잘 그려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보면 안 됩니다. 강한 시장 환경과 성장주 선정, 가격과 거래량 확인, 손실 제한, 그리고 상승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행동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바스는 자신의 책에서 주식으로 20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60년 뉴욕주 당국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익이 약 21만 6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책의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당시 당국이 제기한 문제였고 다바스가 200만 달러를 벌지 않았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계좌와 거래 내역이 완전하게 공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200만 달러를 완전히 검증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다바스가 자신의 책에서 밝힌 수익으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바스의 투자 원칙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무조건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 가운데 무엇이 합리적이었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바스의 투자법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박스 모양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이 종목이 단지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시장에서 강해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설 때 거래량과 시장 참여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박스 하단까지의 손실폭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폭이 너무 크다면 매수 금액을 줄이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 종목으로 보고 매수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할 가격을 매수하기 전에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빨리 팔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바스는 시장의 미래를 항상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틀렸을 때는 작게 잃고 맞았을 때는 더 크게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바스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떨어지는 주식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지 않는다. 오르는 흐름이 실제로 확인된 뒤 매수를 검토한다. 주식을 사기 전에 틀렸을 때 나올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맞는 종목은 추세가 끝날 때까지 너무 빨리 팔지 않는다. 저는 다바스의 박스 이론 자체보다 그가 매수보다 먼저 손실을 생각했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 전체의 방향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 계좌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니콜라스 다바스는 월가의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문보다 가격을 보고 감정보다 규칙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항상 더 좋은 투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믿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바스의 투자 원칙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공개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투자자의 투자 방법을 분석한 교육 콘텐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